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힘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게요. 힘을 오래 받으면 시간 기준에서 오랜 시간 받으면 그리고 길게 거리 기준으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두 물체가 부딪혔습니다. 이때 충돌 시간 계속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달라진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이 물량을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그 기호로 I로 많이 써요. I. 이게 필기체 이게 그 폰트 차이 때문에 I가 1처럼 보이는데 I는 힘 곱하기 걸린 시간입니다. 만약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이 약해져요. 받는 힘이 작용된 힘이 약해집니다. 계란이 떨어질 때 쿠션이 떨어지게 되면 이 쿠션이 쏙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힘을 주겠죠. 같은 떨어지는 현상이더라도 이 같은 충돌이더라도 쿠션이 쑥쑥쑥 들어가면서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맨바닥보다는 충격이 적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볼게요. 자,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예요. 이 밑에 넓이는 우리가 시간과 힘을 곱한 값, 충격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이가 같다고 하면 충격량은 같습니다. 하지만 A가 B에 비해 충격을 받는 시간이 짧아서 최대로 가해진 힘이 커지죠. 자, 아까 충격량은 F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F는 ma라고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A,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력. 그리고, 즉, F, 힘은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시간분의 속력이고, 걸린 시간을 곱해 주니까 m 델타 V. 어떤, 이 질량을 그대로 쳤을 때 mv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의 변화량 같아요. 이 변화량은 이 충격량은 MV라고 하는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자, 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은 크기지만 같은 빠르기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버스와 가벼운 버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어떤 물체, 둘 다 운동하는 물체지만 어떤 버스가 더 멈추기 어려울까요? 반대로 같은 크기, 같은 무게지만 같은 질량이지만 빠른 버스와 느린 버스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멈추기 어려울까요? 즉 우리는 어떤 물체가 운동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속도도 고려해줘야 되고요. 그 물체의 질량도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리량을 질량 곱하기 속도, 이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운동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보존된다는 사실인데요. 음, 작용, F는 FAB라는 힘이 작용했어요. 그때 그 작용은 MA, V라는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V의 질량과 관련이 있고요. 또 V의 속력의 변화량과 속도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델타는 나중 속도, 그리고 델타란다. 뭐지? 갑자기 얘기했나 이 따옴표가 있는 것은 나중 속도, 따옴표가 없는 것은 이전 속도를 얘기합니다. 반작용도 볼까요? 반작용은 마이너스 F로 크기는 같고 방향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F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량, A라는 물체의 질량이 작용하고 역시 A라는 물체의 속도의 변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기 같다 보니까 는 하고 세울 수 있겠어요. 여기 물론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왜냐?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위로 던진 물체가 지구와 가까워질 때도 중력으로 인해서 속력이 빨라집니다. 네,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9.8m/s 씩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체 운동량이 변하고요. 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지구의 운동량이 바뀌어요. 즉, 물체가 지구에 가까워질 때 지구도 살짝 움직입니다. 다만, 다만 지구가 물체에 비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정도는 매우 매우 작아요. 그냥 운동량이라는 게 속도 곱하기 질량으로 정의되는 물리량이니까. 아까 밑에 있는 그림은 그쵸. 아까 위에 있는 거 요거 설명한 겁니다. 자, 이번엔 물체에 힘을 주어서 그 방향으로 밀어봤습니다. 어, 그때 우리는 이 힘이
물체에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기호로는 W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 이동한 거리로서 나타나져요. 만약에 힘의 방향과 그 거리가 그 방향이 똑같다면 완전 평행하다면 그대로 곱해지겠지만 이 90도까지 사이라면 힘의 방향 이동한 게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90도면은 힘의 방향을 전혀 이동한 게 없어요. 수직이면. 그리고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역시 음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에 들어올린다고 할게요.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뭐예요? 힘이 상쇄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겠고요. 반대 방향에 우리가 힘을 줄 텐데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이 두 힘이 같다는 거죠. 우리가 중력만큼 힘을 주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즉 힘은 1은 힘 곱하기 그 방향으로 이동거리인데 F가 중력과 같겠고요. 이동거리는 높이와 같겠죠. mgh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하면 떨어질 때 중력만 작용하는 거잖아요. 중력이 일을 해줍니다. 역시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을 때 힘은 중력, 그리고 이동거리는 낙한 길이가 되겠네요.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했을 때 마찰력은 먼저 어떤 면에 접촉해 있을 때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으면 이 운동의 반대 방향을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력이 한 일은 아까 정반대 방향 마이너스 F 그리고 이동거리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그림은 아까 위에 있던 거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에너지, 우리가 E로 자주 쓰는데요. 에너지, 일단 크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힘이에요. 에너지는 1로 전환되다 보니까 역시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키네틱 에너지에서 EK를 많이 쓰는데요. 운동 에너지를.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는 F 곱하기 그 이동 방향, 이동 거리. 힘은 ma가 되겠고요. 또 아까 이동거리 남아있겠죠. 자, 이 a 가속도는 역시 t분의 v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 델타 v, 델타 s 서로 방향을 바꿔줄게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s 곱하기 델타 v. 델타 t분의 델타 s는 이동거리를 시간 나눠준 거니까 속도죠. 그러면 mv와 속도의 변화량의 곱을 나타낼 수 있겠고 이 물리량 밑에 그림처럼 우리가 그래프의 넓이로서 구해줘야 돼요. 엄밀하게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적분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프의 넓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속력과 관련된 물리량 mv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아래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삼각형이죠. 2분의 1 곱하기 속력 곱하기 mv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네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움직이진 않지만 잠재적인 얘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는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주로 배우는데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을 뿐이지 얘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역시 어디가 부딪히면 얘가 밀 수 있겠죠.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얘가 떨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얘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점을 기준면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준면보다 아래 있다면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겠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중력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까지 놓는데죠. 여기 또 오타가 나있네요. 놓는데 필요한 1의 양과 같습니다. 아까 그 1의 양은 아까 계산했죠. mgh. 포텐셜 에너지다 보니까 이 P로 많이 표현합니다. 탄성력은 용수철 같은 탄성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원래 모양을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 때문에 갖게 되는 에너지죠. 그럴 때 역시 F 곱하기 델타 S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F, 탄성력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비례상수 써서 kx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x는 늘어난 길이. 그랬을 때 변형된 길이도 역시 이동거리도 변형된 길이 델타 S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처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또 중요한 이유는 또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우린 더해서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역학적, 메카니컬 에너지. 물체가 운동할 때 포텐셜 에너지와 이 운동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어요. 밑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높은 데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얘가 늘어나면서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대신에 혹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거의 줄어든 대신에 늘어난 길이가 거의 원래 그 위치로 돌아오면서 늘어난 길이가 거의 줄어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 이외의 힘, 탄성력 이외의 힘, 여기서 중력, 탄성력 이외의 힘은 보통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등을 얘기합니다. 이런 마찰력이나 공기저항 등이 일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하지만 마찰이 있거나 공기저항이 있을 경우에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에너지는 보존돼요. 왜냐? 이런 마찰, 공기저항이 이 역학적 에너지를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에너지를 발산시키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소모될 수 있지만 결국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충돌이 일어날 때 운동량은 보존돼요. 하지만 마찰이 있느냐 마찰이 있지 않느냐 등등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못하고 변화될 수 있어요.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 충돌, 우리 이걸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질량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가 정면을 충돌하면 속도가 서로 바뀝니다. 만약에 뭐 멈춰있던 물체라고 할게요. 하나가 B라는 물체가 멈춰있고 A라는 물체가 V라고 달리고 있다고 칠게요. 부딪히게 되면 A가 멈추고 B가 아까 그 속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탄성 충돌인 경우. 밑에 증명은 선생님이 좀 열심히 적어 놔봤어요. 비탄성 충돌입니다. 충돌 전후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찌그러뜨리는 일이나 열 에너지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완전 비탄성 충돌.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될 때 우리는 이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합니다. 운동량은 모두 보존되지만 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힘들 가지고 우리가 시간의 관점에서 혹은 거리의 관점에서 힘을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어요. 새로운 물리량들을 봤어요. 오늘 에너지에 나온 김에 다음 시간에는 계속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가 많이 흔히 쓰지만 굉장히 낯선 에너지,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왕왕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